안녕하세요. 월가의창 여러분,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지원 대표님과 함께 뉴욕 증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추석 연휴 동안 너무 먹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래 쉬다가 또 오랜만에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 시장을 기다리셨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시장 흐름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난 콘텐츠에서는 시장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처럼 뉴욕 증시는 지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리적으로는 뭔가 불안한데 지수는 항상 사상 최고치에 가 있는. 네.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이제 큰데 항상 이 부분이 증시에서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괴로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참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특히 우리나라 도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미국이 신고가 랠리에 가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살짝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맞아요. 반도체 종목도 지금 이제 차별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미국 증시 위치가 어딘가를 보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는 어쨌든 다우나 S&P는 신고가가 있고 맞습니다. 나스닥도 신고가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에 대한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걱정을 했지만 우리가 이 월가 창을 통해서 네. 계속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일 뭐 굳이 부정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마냥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조심해야 될 타이밍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인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계속 행진을 하고 있고요. 녹화일 기준으로 나스닥도 거의 다 정고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안에서 흐름은 좋습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들이 좀 괜찮을만 하면 또 불안하게 나오고 또 뭐 녹화일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그걸 중국이 얍 하고 막아준 느낌이라서 다행이었는데 이 지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일단 이제 그 제가 볼 때 아래 위로 변동성은 일단 다 제한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증시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 이제 빅 이벤트들이 좀 많았던 시기에 그래서 네. 금리를 인하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물가 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나왔을 때 사실 만약에 방향이 하방 쪽으로 내려가려면 거기서 하방으로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녹화일 기준으로 들어왔던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안 좋았을 맞습니다. 때 사실 이럴 때 하방으로 밀었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증시에 밀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 혹은 신고가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IT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져가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이야기로 좀 쪼아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녹화일 기준으로는 5%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밀어주고 반도체가 끌어올린 것으로 시장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번 연도 들어서 이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상위 톱 1 자리에서 뭐 다른 자리로 다른 종목들한테 그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뭐 이런다는데 많이 안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 자체는. 근데 반도체 안에서도 보면 뭐 인텔 이슈도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자 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반도체 AI 모멘텀에서 뭔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콕 찍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9월 초반을 넘어가면서부터 BNP 파리바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BNP 파리바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뭐 50% 가까이 절반을 날려버리면서 시작됐고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 목표가를 또 절반 날려버리고 삼성전자를 네.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만 콕 찍었고 오히려 엔비디아나 TSMC나 이쪽으로는 우호적으로 가고 또 조금 억울한 거는 관련돼 있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로 관련된 종목들은 그건 좋아요. 거긴 또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만 콕 찍었는데
그 레포트에 대한 논쟁은 일단 그 차치하고 네. 일단 모건 스탠리 레포트 자체가 파급력은 있습니다. 분명히 주가의 고점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겨울에 온다라고 했던 그 레포트도 결국은 2021년도 8월달이었죠. 그것도 맞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레포트 자체에 그 신뢰성은 두지 않습니다. 파급 효과는 있는데 신뢰성은 두지 않는다를 강조하는데 결국은 모건 스탠리 레포트가 맞았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안 맞았죠.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네. 주가의 고점을 맞춘 거지 고점을 유도한 거지 반도체 D램 사이클은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1년 한 4개월 거의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 겨울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분기 실적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주가는 내려갔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주가의 고점은 나올 수 있고 압력은 있고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파급 효과는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프 한 3개만 정도만 좀 빨리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12개월 선행 S&P EPS와 기업 인재 선행지수로 관련된 있는 부분인데 요 그래프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 반전되는 부분에서 경기 선행지수도 돌아서는 당연한 거죠. 기업 이익이 늘어날 때 이제 경기는 결국에 이제 턴아웃 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꺾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굴곡이 있다 해도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IT 관련된 부분에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S&P 500의 12개월 선행 EPS와 IT 플랫폼 근데 12개월 선행 EPS 보면 여전히 IT의 12개월 선행 EPS가 상당히 네. 높습니다. 네. 격차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좁혀지는 현상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우리가 IT나 플랫폼 관련된 쪽에서 우려감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벌어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가의 고점이 당장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사이클이 맞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I 구매자 합산 12개월 선언 캐펙스 요거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합산 12개월 순이익 요 그 우상향 기조를 보면 네. 이것도 역시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 부분에서 크게 훼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분위기상 혹은 정황상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요거는 이제 한 카테고리로 심리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 네. 막상 이제 이런 증거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논증을 강요해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려할 부분이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상황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아마 이 방송 전에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을 건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특히 저는 10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면 반도체가 3분기에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꺾일 수 있는 부분인지가 판별이 될 거고 D램 사이클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지난번에 삼성전자 D램 사이클에서 보시면 반도체 주가가 본다면 네. 모건 스탠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계속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 분기도 그 다음 분기도 그 다음 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근데 막상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가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닝 쇼크가 나왔던 시점이 바닥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4월 달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 바닥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은 실제로 주가의 흐름은 여기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일단 AI 모멘텀과 관련된 반도체는 적어도 10월 초까지는 좀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삼성의 실적 발표 이후까지 흐름을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금리나 모멘텀에서 가장 세게 들어오는 부분은 굴곡은 있겠지만 아마 이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에서 경기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쪽과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데 경기 민감주들이 좀 또 화장품을 네. 비롯해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전을 줬는데 이게 공매도 한매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 있냐 부분 그리고 미국 증시를 잘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트리오드랑 같은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거는 캐터필러 같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 네. 재건과 관련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신고가를 이미 갱신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경기 침체와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만약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AI 모멘텀을 받는 쪽과 결국은 금리 인하 모멘텀 그리고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정말 콕콕 핵심만 짚어주셨는데 최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데드라인까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삼성전자 실적 이후까지 흐름을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침체보다는 오히려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은 부분들 체크해 드리면서 이 실체 없는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실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국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는 부양책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국 정부가 나름 세게 돈을 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녹화일 기준으로 그 관련주들이 대거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이 살아나면 우리나라도 같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 점은 저희가 어떤 체크 포인트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아마 저희가 방송이 좀 앞선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중국 증시가 다시 꺾였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연속성이 없을 개념도 제가 볼 때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나왔던 지준율 50bp에 대한 인하와 향후에 대한 이제 경기 부양책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경기 부양책보다는 부동산의 버블을 정리한다든지 혹은 내시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포커스가 달랐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할 때 그 발표 자리에 나왔던 그 몇몇의 인사들을 보면 거의 중국은 어쨌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가장 중요한 국가인데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경기 부양책 얘기했을 때 단순하게 뭐 대출 우대 금리를 한 10bp 내린다든지 이런 식의 땜빵식 처방이 아니라 이번에는 뭔가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한번 정책적으로 그걸 밀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쵸. 향후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가 과연 중국 증시가 바닥이 나오는지 여부는 물론 앞으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분기점에 중국이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들은 몇 번 내긴 했습니다만 그전엔 좀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정말 칼을 제대로 빼들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중국 시장 흐름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글로벌 증시 챙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중국이 내수가 살아나고 이제 경기가 괜찮아지면 국내 증시에서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고 중국이 변화하면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관련된 이슈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들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중국까지 이렇게 섭렵을 하네요, 대표님. 그렇네요. 네, 오늘 이렇게 월가의창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전달 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여러분들 걱정을 또 싹 내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지연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